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해외 증시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했는데, 그게 조금 아쉽게 부진한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오늘 시가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예상보다는. 시가가 좋지 못했지만 이걸 만회하고 상승을 했다가 다시 반납하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이 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다면 오늘의 흐름도 이상할 거 없는, 대응을 하기에 나쁘지 않았던, 그리고 이 저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장이 나쁘지 않고 박스권에서 반등을 했다는 건 긍정적인데, 뭔가 에너지가 약하다. 그리고 이 변동성 범위가 굉장히 좁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은 급락이나 급등이 나오지 않는 재미없는 흐름이 될 것이고, 이 재미없는 흐름 속에 내 종목이 시장보다 강하냐 약하냐, 이게 이제 앞으로 관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힘있게 올랐던 종목들의 반등은 비교적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이 강했던 종목들 위주, 근데 그게 내려가다가 한번 이렇게 반짝 뛰는 거, 요거랑 시장보다 강하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거랑은 질적으로 틀립니다. 이런 거는 오히려 더 나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등이 강한 건. 왜냐하면 반등 자리를 다 찾아 먹으면서 에너지를 소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힘이 받는 거랑은 또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해석을 한다면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개별적인 종목들, 예를 몇 가지 들어 드릴 건데, 그 종목들의 흐름을 어느 정도 시장 대비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평가를 토대로 확률적으로 이 종목이 앞으로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 요거까지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그렇고, 코스닥도 바닥권에서 반등을 한 정도, 이격을 줄인 정도로 만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오늘 시장에 대해서 특별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없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대응만큼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많이 내린 날 사고 오르면 또 팔고, 이런 비중 조절이 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개인 비중 조절이 된다는 것은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관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반등해서 안 팔고 더 사야, 올라갈 때 더 사야 뭘 좀 털어내고 밑에 떨어지면 더 살 건데, 올라가니까 팔고 내려가니까 산다. 요거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10년간 박스권에 머물렀던 게 국민연금의 대응이 바뀌고 나서, 국민연금이 많이 떨어지니까 사고 많이 오르니까 팔고, 요런 대응을 했을 때부터, 그리고 ETF도 마찬가지로 많이 떨어졌을 때 사고 올랐을 때 팔고, 이 대응을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힘을 못 썼습니다. 시장에서. 그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까지 가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시장에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기네들 물량을 팔려면 지수를 아주 강하게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밑으로 때려가면서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욕심 같아서는 올리면 따라 붙어서 팔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관리를 해 나가면서 지수를 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인격화해서 본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이 대응은 훌륭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코스닥은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부분은 없습니다. 방향이 아래쪽으로 향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반등이 나오면 떨어지는 이동평균선에 얻어맞으면서 이 저점을 같이 경신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코스닥 지수의 흐름이 달렸는데, 코스닥 지수는 많은 종목들이 지수하고 무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코스피처럼 비중을 두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유 종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이온 컴포텍이 뭐가 있나 생각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게 나왔습니다. 이온 컴포텍이 260억 자금 조달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자금도 넣고 나스닥 합병 상장될 지분 25% 해가지고 그 가치가 조단이다.
보통 옛날 같으면 이런 게 먹히는데 뭐 요즘 같은 세상에 이게 먹히느냐 하면 잘 안 먹힙니다, 이런 거. 왜냐면 여기 보시면 요 회사의 지분, 메타비전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데 뭐 물론 뭐 우선 매수권을 갖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로 설명이 될 수 있겠지만 요 회사의 지분을 사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뭐 이게 100 몇십억 주고 샀는데 이게 수조 원짜리 가치가 된다? 상식적으로 아닌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뉴스가 반응이 없다는 게 투자자들이 굉장히 현명하고 정확한 반응인 거고, 예, 다만 여기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건, 예, 이온 컴포텍 주식을 22.4% 그리고 3회차 전환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에 103만 주가 돼서 26.45%가 된다. 그러니까 보통 주식이 올라가려면 저게 돼야 됩니다. 지분이 30%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가까워진다는 부분은 긍정적이다. 근데 이게 2회차 전환 사채가 어쨌든 이게 쏟아질 거고, 이게 17일이다, 3월 17일. 그럼 3월 중순까지는 요거 때문에 조금 주가에 신경을 쓰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얘네들이 물량을 쏟아내면 떨어질 것 같은데, 요때 받아내는 걸 봤을 때는 뭐 이 물량이 나온다고 무조건 잘못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부담은 좀 있을 거고 주가 상승세에 좀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3월 17일 전에,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내에 어쨌든 뭐 주가가 어떻게 됐든 정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정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조금 아쉬운데, 예, 그리고 NHN벅스 뭐 평가를 하기는 이럽니다만은 그어놨던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 예,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고, 여기서 딱히 없습니다. NHN벅스는 매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고 나머지 자료는 볼 필요도 없는데, 근데 이게 수급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건 키움증권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 예, 키움증권 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개인 투자자들도 순수한 개인 투자자가 있고 그리고 인위적인 개인 투자자가 있는데, 그 순수한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키움증권이고, 그러니까 얘네들이랑 반대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나머지 창구들은 인위적인 어떤 개인 투자자일 수 있다. 그래서 키움증권이 지금 이렇게 파는 건 좋은 거다. 왜? 위에서 샀다가 밑에서 지금 팔고 있으니까. 이것만큼 뭐 매력적인 신호가 없으니까, 예, 그 부분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그리고 액트는 딱히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문제 해결될 때까지 지켜보는 정도? 그때까지 뭐 오르든 내리든 큰 변동은 없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댓글 확인. 예, 댓글 확인하겠습니다. 예, 시장이 나빠지니까 이 추천수가 줄어듭니다. 예, 요런 또 신호가 있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요런 게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시장이 나쁘면 내려가고, 예,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떤 지표로 삼아서 참고를 하면 사실 투자자들의 반응이라는 게 가장 정확한 지표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도 다 확인을 할 수 있고 삼을 수가 있습니다, 지표로. 예, 이게 진짜 주식시장이 무서운 게 뭐냐면 투자금 늘려가지고 수익 나고, 투자금 늘려서 또 수익 나고, 투자금 늘려서 또 수익 나고, 그럼 마지막에 투자금이 가장 늘어난 상태에서 한 방 얻어맞으면 다 날아갑니다. 단 2, 3일 만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듯이 제가 예전에 매매할 때 뭐도 수익 나고 해가지고 지금 그 수익 난 거 다 빼고 지금 1억 넣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익 났던 거 다 빼고. 예,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은 사실 올라갈수록 덜어내가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변동에 따른 타격을 받을 때 그 충격을 줄여나가는 게 돼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투자해가지고 수익 나니까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더 넣고, 그러면 지금 돈 굴리고 남아있는 이 잉여 자금들은
사실상 손해보는 거랑 같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요거까지 다 집어넣고. 그래도 수익 나면 그때서는 이제 비로소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빚, 저리에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집어넣었다가 한 방 맞으면 지금까지 번 거 다 날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주식 비중을 수익 날수록 조금씩 덜어내는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어쨌든 이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잘 통제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식 내리면 진짜 재미없고 많이 내리면 진짜 꼴도 보기 싫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신 종목, 예, 뭐 딱히 언급할 부분은 없는데 제가 소송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딱히 지금 상황에서는 뭐 설명드릴 부분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판결 나고 주주총회 의안이 확정이 되고 참고 서류를 내면 그때부터 제가 좀 많이 왕성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괜한 시비를 걸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좀 자제를 하는 중입니다. 케이프는 제가 잘 아는 종목입니다. 예, 케이프 넣어놓고 네, 케이프 네, 맞습니다. 이게 진짜 뭐 내가 이거 사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주식 사서 박살나는 사람은 진짜 없습니다. 오르는데 이거 한번 사볼까? 그런 마음을 샀다가 마이너스 30 이런 거 얻어맞으니까 참 이게 균형이 안 맞는 원인과 결과인데 근데 시장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거니까.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뭐 오늘 반등을 해서 참 다행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기차 관련된 영상 올려드렸는데 올려드리니까 이 회사 이름도 나오고 이런 거 봤을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은 지식과 또 이 촉을 갖고 계신, 그래서 제가 이 전기차 모터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게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눈치가 너무 빠르시니까 조심해야겠습니다. 아무튼 그 종목이 크게 갈 거라는 건 확실한데 시장에 어떻게 등장을 할지, 언제 등장을 할지는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너스 많이 나셔서 안타까운데 잘 만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쉬었습니다. 네네. 그게 어쨌든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뭐 어떤 계기냐면 매도를 할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지 않게 만드는, 그리고 매수를 할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계기가 나오면 매물이 있어도 올라갑니다. 근데 현 상태로는 저 매물 다 소화하고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R 모터스 SPG. 근데 뭐 모터 관련주들은 2개밖에 없습니다, 국내에. 나머지는 그냥 이름만 모터라든지 아니면 뭐 산업용 모터라든지 이런 전기차하고 무관한 쪽이 많아서 딱 2개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때 되면 오를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독이 돼가지고. 예,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게 좋은 게 나쁜 일이 될 수 있고, 나쁜 일이 또 좋은 일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겁니다. 이 분께서 따상상 이렇게 수익을 내셨으면 투자금이 거의 2배가 됐을 텐데, 그러면 사실 1% 먹을 거, 옛날에 생각하면 1% 먹을 거, 지금 0.5%만 먹어도 금액이 똑같으니까, 사실 조금 더
변동성이 낮은 종목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반대여가지고 높은 변동성을 쫓다 보니까 이렇게 되신 건데,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100만 원이면 그렇게 회복 못할 수준은 아니니까 처음부터 좀 진정을 하시고 잘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지금 생각하시면 잘하셨다고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습니다, 아주. 네, LGU 플러스. 네. 네, 파란색 싫습니다. 예. 요거 파란색 하니까 생각나는데, 예전에 주식 투자자들 대상으로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존리도 나오고, 호칭이 딱히 생각이 안 나서, 존리랑, 그리고 주식 투자하는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나온 게 있는데, 그때 이것저것 이제 방송 뽑아내려고 심리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심리 테스트 하는 분이 성격 관련해서 심리 테스트 하려고 어떤 색깔을 보여주면서 색깔을 찍으라고 하는데, 주식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전부 빨간색 찍어가지고, 그래서 이 심리 테스트가 무력화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파란색 싫고 빨간색 좋은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넥스턴. 넥스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케이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케이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긍정적으로 봤던 시기에 주가가 이랬고, 제가 그 중국인한테 사기당해서 큰 손실을 봤던 부분, 그 손실을 봤던 부분을 만회하는데 이 케이프가 역할을 제법 했습니다. 제가 그때 8종목을 뽑아가지고 공략을 했는데, 이것 중에서 7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한 종목도 뒤에 가서 좀 올랐습니다. 그때는 안 올랐는데. 그래서 그거를 제가 타이밍 좋게 잘 매매를 해서 조금 빨리 저는 극복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손실을. 그 이후에 이제 이 케이프가 경영권 분쟁이 붙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경영권 분쟁 중인데, 요 경영권 분쟁이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요 템퍼스 인베스트먼트하고 김종호 외 2인 요렇게가 한 팀인 것 같고, KHI가 또 다른 팀인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분율 합쳐가지고 31% 정도 되고 이게 16% 정도 되는데,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작은 기업들 뜯어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대표이사가 가져가는 게, 최대 주주가 가져가는 게 최대 주주 외 주주들이 가져가는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항상 공격자는 지분이 조금 적어도 싸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공격자가 들어가서 해먹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공격자가 안 해먹는다는 전제로 전체 주주들을 위한 부분은 이 공격자의 어떤 주장이 그 공감을 살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또 그게 맞고, 왜냐하면 너무 많이 해먹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구도고, 지금 올해 주총에서 어느 정도 또 공방이 이어질 것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지분을 사야 되는 시점은 여기까지니까 지분 매수 경쟁이 이런 건 없을 것 같고, 그러면 현 주가 수준에서 움직이는데, 이 케이프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증권사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회사로 케이프 투자증권을 갖고 있는데, 이 케이프 투자증권은 어쨌든 증권사이기 때문에 이 매력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래서 그 증권사만 따로 떼서 팔아도 지금 시총보다 많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그런 내재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케이프가 계속 이 경영권 분쟁이 유지가 되고 지속되는 동안에는 현 주가 수준을 유지할 것 같고, 혹시 나중에 그게 끝나고 어떻게 됐을 때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주가는 아니지만
예전에 제가 마음 놓고 매매를 했었던 가격이 한 2,000원, 2,500원 이 정도였으니까 예, 요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또 영원히 시세를 내는 종목도 없기 때문에 요게 어느 정도 꺾인다라고 보면, 쌍봉을 찍고 꺾인다라고 보면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해서 한참 바닥 기다가 한번 쭉 할 때, 그때, 그러니까 시기로 따지면 뭐 한 1년 반 정도 있다 보면 좋은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가 매수 외에 대응은 저는 잘 모릅니다. 그게 단기적으로 어디 들어가서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확률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즐겨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제가 말씀드린 부분 참고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부분 더해가지고 투자에 활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KR모터스. 예, KR모터스는 어쨌든 자동차 부품 주니까 전기차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붙었는데 이게 지분율이 절반이 넘는 상태에 올해 흑자 전환해서 그게 좀, 저는 흑자 전환하는 종목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쨌든 흑자 전환했고 지분율 50% 넘는 거 빼면 또 그게 특별히 나쁜 부분도 없고, 네,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로 분위기 좋을 때야 뭐 한번 또 시세를 낼 만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점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량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이런 정도의 에너지가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손바뀜이 있었다. 그러면 누군가 갖고 있어서 주식을 못 올리는 쪽에서 갖고 있다가 주식을 올릴 능력이 되는 쪽에서 갖고 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기 때문에 사실 뭐 저보고 살래 그러면 저는 안 살 것 같지만 흐름 자체로만 보면 한번 적당히 조정받을 때 사면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기차 모터 관련주로는 아닙니다. 저 종목은. 예, 그리고 SPG. SPG는 뭐 모터 감속기 부품 이런 거 개발을 하는데 일단 제가 전기차 오너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현대차에 들어가는 감속기는 굉장히 불량하다. 이게 트럭 소리가 납니다. 한 2, 3만 킬로 타고 나면 주행하다가 속도 줄이면 이 감속기가 돌아가면서 그 회생 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감속기에서 소리가 드르륵 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진짜 트럭 소리가 나는데 현대차에 이거 문의해보면 직영전만 해줍니다. 큰 센터에서만 갈아 놓으면 또 2, 3만 킬로 타면 또 같은 소리 납니다. 근데 이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터 및 감속기 부품을 개발하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개선품이 나와서 더 좋아지느냐 아니면 이런 상태니까 곧 해외 공급처랑 대체가 되느냐 뭐 이렇게 이제 갈리게 될 텐데 일단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렇지만 이 회사는 숫자를 만들어낸 이익도 늘어났고 자산도 늘어났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감속기에 대해서 저는 나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는 투자하기가 조금 표현하자면 거시기 하지 않나 예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예, LGU 플러스 보통 통신주들은 상반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신주들이 고배당주로서 하반기에 관심을 받는다 하면 상반기에는 딱히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게 작년 하반기에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관심을 못 받았던 부분 그리고 재작년 하반기에도 관심을 못 받았던 부분 이런 게 해서 장기 하락 추세에서 이제 완만하게 돌아서려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만 놓고 본다면 여기서 어느 정도 변동성도 줄어들었고 빠지면 사고 해서 이 추세가 전환할 때 가면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뭐 5G에서 4G보다 좀 점유율 개선도 했고 그래서 빠지면 더 산다 이런 관점 그리고 조금 길게 본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LGU 플러스는 나쁘지 않은 접근일 것 같습니다. 난 위험을 적게 감수하고 적게 먹으면 좋아하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넥스턴 네, 쳤는데 또 쳤네. 예, 넥스턴
요게 좀 재밌는 경우인데, 요 넥스턴의 경영권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산타클로스하고. 근데 산타클로스는 어쨌든 이 시장에 좀 악명이 있습니다. 퓨전, 세미콘, 산타 이렇게 가면서 전환사채 발행하고 주가 내려가지고 리픽싱 해서 어쨌든 주주들을 죽여놓는 이런 걸로 유명한 방식인데, 그런 방식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쪽에서 인수를 했으니까 그 당시에 산타클로스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 같은 아주 고가는 아니고 회사 가치에 적절한 금액이긴 하지만 어쨌든 산타클로스가 부담하기 힘든 금액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까지 더해서 요 당시에 인수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주가가 빠졌습니다. 인위적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외라고 보는데, 요 경우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넥스턴의 가치라고 하면 한 1000억 정도, 회사의 어떤 사업적인 가치는 거의 없으니까 그냥 본질적인 가치로는 1000억, 그러면 적정가가 한 9,000원 정도 됩니다. 적정가 9,000원인데 그리고 악명 높은 쪽에서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 요거는 뭔가 계획이 아주 그럴싸한 게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악명이란 게 실체는 그렇게 없었다. 그러니까 주식 수도 많지 않고 경영권 지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유통 주식이 적어서 그런 게 안 먹힌다. 예, 요걸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유통 주식이 적어서 그 반응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라고 보기에는 여기서 올라간 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럴싸한 계획이 있지 않나. 뭐 지금 이원 컴포텍도 제가 이게 안 빠지고 버티는 거 보니까 이상하다, 뭔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오늘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넥스턴도 뭔가 그럴싸한 계획이 있는 것 같다. 그 악명을 극복하고 주가가 올랐으니까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계획이 굉장히 그럴싸하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이게 시장이 선보였을 때 반응이 약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뭔가 이게 내릴 게 올랐기 때문에, 오름폭 자체는 크지 않지만 내릴 게 올랐기 때문에 그 계획이 뭔가 좀 시장에서 봤을 때 오 하는 정도의 계획이지는 않을까. 예,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좀 오 할 만한 건데, 근데 그게 주가 상승을 반드시 보장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오늘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LG화학. 예, LG화학은 제가 심하게 깔 때마다 이게 굉장히 강하게 오르는데, 아마도 이 IPO를 위해서, 기업 공개를 위해서 굉장히 그룹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뭔가 비자금이든 뭐든 관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올해 안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상장을 시켜서 자금을 땡겨와야 그 배터리 설비 투자를 계속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LG화학이. 그리고 올해 안에 상장을 추진한다라고 했을 때 주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쨌든 이 수준에서 크게 박살이 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버티고 만들 거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전기차 관련주들이 삼성 SDI도 그렇고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셋 다 뭐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에 등장하는 순간 그동안 버티고 버텼던 게 한꺼번에 터지면서 와장창 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를 내리는 걸 막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다시 치고 올린다? 이런 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좀 제대로 까기만 하면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요 기술적 분석이 먹히는 게, 요 보시면 평평하게 자리 잡은 이 밴드 하단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 어디서 저항을 받을 것이냐? 이 떨어지는 이동평균선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이 저점이 내려갔고 고점도 내려오게 될 거고, 이랬을 때 방향을 이렇게 잡았을 때 상단까지 과연 얼마나 버텨줄 것이냐,
그리고 LG화학이 단독으로 버티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LG화학이 버티고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이 폭락하면 결국은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이나 같이 관리는 어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거치지 주가가 오르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요 관리를 하는 시기에 잘 탈출을 하셔가지고 이 좋은 종목을 찾으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화전기 뭐 어쨌든 이 기술적 분석의 효용을 또다시 증명을 하는 부분인데 250원, 200원, 160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200원에서 제가 공략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이원 컴포텍 저걸 정리를 하고 이걸 하다가 이게 200원에서 210원, 220원인가를 갔다 온 겁니다. 한 10% 정도를. 에이, 그럼 한번 반등 나왔으니까 이제 없네 생각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상한가를 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제가 뭐 해봤자 못 먹었겠지만, 근데 이거를 제가 공략을 안 한 이유가 뭐 하한가 근처에서 이상하게 거래가 많이 된다. 그럼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위험이란 건 항상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게 분명히 올라갔다 내려온 가격이라서 나쁘지 않은 가격인데, 근데 하한가에서 거래가 많이 된다? 이거 혹시 뭔가 유상증자나 아니면 감자나 뭐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안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올렸다가 내려서 물량을 털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찜찜하다. 200원에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더니 어쨌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더 판단을 하는 요인이었던 거고, 뭐 기술적 반등 자리에서 반등 나온 건 맞고, 적당히 반등 나오고 다시 이제 160원까지 오면 이거는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두 번이나 보여줬으니까, 에너지를 보여줬으니까 이 종목이 나중에 다시 올라갈 거다 이건 모르겠지만 힘있게 올라가서 떨어질 때마다 이 반등 자리에서 에너지를 보여줬으니까 다음 반등 자리에서도 기대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160원이 오면 이건 질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진플라임. 우진플라임은 이 주식 수가 적어가지고 우리 그 중소형주는 이제 스터디 회원들한테만 다룬다 해서, 그래서 스터디 회원들께만 드린 종목인데, 제가 좋아하는 거 흑자 전환한 거. 우진플라임의 올해 매출이 2,05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94억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만 하면 뭐 이익을 재고 쌓아서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배당 150원 했습니다. 배당을 주는 것만큼 확실하게 실적이 났다는 게 없고, 그리고 12월 달에만 영업이익이 43억이 났으니까 요건 확실한 턴어라운드다. 이렇게 숫자를 내놓는 종목들은 결국 언젠가는 올라갑니다. 지금 이 우진플라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오고 이걸 유지를 한다면 적정 주가가 50% 정도 상향됩니다. 그러니까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갈 종목이니까 그 숫자로 증명을 해 나가면서 간다. 이런 거 굉장히 투자하는데 편하게 가져갈 수 있고, 그래서 요 흐름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근데 제가 이제 어떤 부분에서 조금 항의를 받냐면, 이제 스터디 우리끼리만 하자 이렇게 해놓고 시간 지나면 이제 막 언급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게 내리고 나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르고 언급하는 건 모르겠지만 내리고 나서 우리보다 더 싸게 사는 거 좀 불만이다.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사실 언급하는 시기도 굉장히 많이 참았습니다. 편입을 한 시기는 한 2-3달 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요거는 숫자로 어쨌든 9,000원 10,000원까지는 증명을 할 종목이니까 당장 오를지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오를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생명 국채 수익률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결국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조치가 없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덜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 같이 금리 인상 수혜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요 올라가던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요 추세선이 저항이 됩니다. 그리고 한 80,000원대 중반까지 갔을 때는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제가 갖고 있는 건 거기서 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낼 거고 앞으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소송에서 걸린 어떤 문제들,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이 소송에서 손실 보는 거 쌓이고, 그리고 앞으로 금리가 계속 낮은 수준으로 되면 과거에 고금리로 보장했던 부분들에서 또 손실이 쌓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배당금,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서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압도적으로 향후 실적 전망이 좋기 때문에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뭐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단기적으로 그 건조기 살 거라고 들어갔으니까 예, 그 정도만 되면 나오려고. 근데 그거랑 딱 맞으니까 예,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 추세선 이탈할 때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거 시간 걸려도 이거 끝까지 버티거나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이 시점에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 많은 분들이 이 추세 깨질 때 가만히 있다가 이쯤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묻고 여기서 손절 충동을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이 추세선을 긋고 대응을 하는 거 기준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런 부분도 제가 거의 제 계좌를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매매를 언급하고 말씀드린 부분들로 간접 체험을 해드렸으니까 요거는 굉장히 또 보람차다. 뭐 수익은 안 났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자를 안 볼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를 보면 네, 삼성전자는 지금 코스피 대비해서 약세 흐름이 뚜렷합니다. 코스피는 이렇게 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실 수 있는데 이거는 아마 유동성 장세가 오더라도 이걸 과연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빼고 SK하이닉스, LG전자,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대신에 이 세 종목을 사는 게 기관 투자자들은 훨씬 더 운용에 묘를 살릴 수가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 주가 올리기도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예전에 삼성전자면 시가총액은 컸지만 유통 주식 수가 적어가지고 주가를 움직이기가 편했던 반면에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 지분율이 2배 이상 늘어나가지고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 됐습니다. 무거운 종목이 되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개별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종목들로 옮겨 타는 물론 SK하이닉스를 움직이기는 어렵겠지만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 정도는 충분히 움직이니까 어떤 주도권을 가진다는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를 팔고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사업권을 갖고 있는 이 회사들을 사는 게 영리한 대응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영리함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계속 시장 대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